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민들도 깊어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잘 봐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화는 02-377 이번에 0269번입니다. 저기로 전화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시원하게 날려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좀 중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바로 시장을 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을 조금 체크해보면 코스피랑 코스닥이 뭐 역대 최고가인가요? 역대 최고 상승률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이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3.8% 정도 이렇게 3.87% 정도 올라오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6%대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요 근래뿐만 아니라 과거를 통틀어 봤을 때 6%대까지 급등한 시기가 있었는가 하면 찾아보기가 조금 힘들지 않나 싶기도 해요. 어찌됐든 굉장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나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저는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지만 조정이 끝나간다. 그래서 2300포인트가 조정 끝자락이기 때문에 조정은 끝이 날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갈 것 같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 이제 기름을 불이 약간 붙어 있는 상태에서 기름을 부어버린 거죠. 어떤 형태였는가? 공매도 금지였습니다. 일단 공매도 금지가 지금 역대적으로 봤을 때 네 번째입니다. 역대 네 번째 이제 공매도 금지가 됐는데 네 차례가 진행되는 동안 과거에는 어떤 차례에서 했었는가라고 봤을 때요. 2008년입니다. 서브프라임 때문에 주가가 너무 많이 과하게 빠지다 보니까 경제 위기가 발생이 되고 금융 위기 발생이 되었죠. 저때 글로벌 금융 위기 때 공매도 금지를 한번 때립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그리스 부도 위기로 인해 가지고 또 주가가 폭락한 이 시기 때 공매도 금지를 하죠. 그 이후로는 공매도 금지가 없다가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너무 과하게 빠지다 버리니까 아무래도 공매도를 금지 때려버립니다. 근데 지금은요. 무슨 이슈가 있었죠? 어떤 악재가 있었나요? 딱히 악재라든가 이슈라든가 없는데 그런 거 없는 공매도 금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명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쨌든 현상은 공매도가 금지가 되었다라는 게 특징인 거고요. 공매도가 금지가 되고 난 다음에 오늘처럼 이렇게 급등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요.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거나 상승세가 나와 있는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전부 다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관련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죠.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올 상반기부터 한 중반기까지는요. 2차 전지 붐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2차 전지 더 간다, 사자 할 때 제가 2차 전지는 아마 개미 무덤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투자하셨다가 물려가지고는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 중에서 극성은요, 공매도 금지 청원을 쓰기도 했죠. 그래서 2차 전지에 물려 계시는 분들이 주가가 이게 떨어질 이유가 없다. 2차 전지 봐봐봐. 에코프로도 그렇고 2차 전지 관련주들 실적도 좋지. 앞으로 2차 전지 얼마가 많이 필요하겠니? 전망도 좋지. 아니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보니까 공매도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이제 공매도를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을 때 불법 공매도가 조금 이렇게 잡히는 형태라든지 불법 공매도를 척결하겠다라는 정부의 의지 칼을 뽑아들 줄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되니까 그냥 공매도 금지를 다 때려버리는 형태가 돼버린 거죠. 물론 이렇게 됐다고 해서 나쁠 건 없어요. 좋을 것도 딱히 없지만 나쁠 것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공매도가 금지가 되든 금지가 되지 않든 주식하는데 아무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올라갈 때서 올라가고 내려갈 때서는 내려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순서가 약간 뒤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강조를 계속 해드렸지만은 저는 지수가 여기서 조금 횡보하거나 크게 올라가지를 못할 것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매수의 힘이 들어올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돈이 새로 들어올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건데 사실상 지금은 공매도가 금지가 되게 되면서 매수를 할 이유가 생겼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매도는요 아무 종목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가면 손해거든요. 공매도라는 것은 내가 지금 주식을 빌려서 1000주를 빌리면 1000주를 빌린 상태에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1000주를 사가지고 갚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가격에서 1000주를 빌려서 팔아버리고 먼저 파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면 난 비싸게 사서 갚아야 되니까 오히려 뭐 1000만 원치를 팔았는데 1500만 원치를 사가지고 갚아야 된다고 500만 원 손실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종목에는 공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공매도는 내려갈 것 같은 종목에다가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매도라는 것이 시장 상승을 막는다라는 느낌보다는요. 상승을 약간 하다 보면 떨어질 때쯤 된 것 같은데 하고 이렇게 상승을 억제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상승할 것들을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면 공매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면요. 매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상 급등 현상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가가 원래는 100% 올라갈 게 이제는 200, 300%, 많게는 막 70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지 이 공매도가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겁니다. 아니면 금지가 된 게 잘못된 겁니다. 금지 안 하길 잘했다. 금지하길 잘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야기는요. 이제 뭐 우리가 정치할 것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그런 것까지 우리가 뭐 싸우고 논쟁하고 뭐 이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냥 공매도 금지가 됐구나.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고 어떻게 되는가만 알면 되는 거 아닐까요? 공매도가 금지가 되고 난 다음에는요. 보통 주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내려갈 때 내가 내려갈 것 같으니까 매도를 해야 되는데 내려갈 것 같은데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싹 사라지게 되면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결국은 야 이렇게 된 김에 그냥 올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주가를 올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대형주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요. 공매도가 많았던 기업들은 결국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 상환을 해야 되니까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 공매도는요. 팔고 나면은 사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금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결국 지난번에 했던 공매도들까지만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더 공매도를 할 수가 없으니 주가가 내려가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뱅크와 같은 공매도가 많은 기업들도 매수세가 바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커버링이라고 하죠. 계속 사가지고 갚아야 되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물량들이 싹 다 들어오고 하다 보니 2차전지도 그렇고 이제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공매도가 좀 많은 기업들도 주가가 급등이 폭등이 막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런 분위기가요. 일단 공매도가 금지가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이어질겠습니다만은 그 이후로는 저는 결국 개별 테마 장세가 다시 또 진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차 전지는 제가 방송 상담을 할 때 2차 전지는 저는 반등이 한번 나갈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죽을 것 같지 않다. 조만간 에코프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도 지금 자리에서 반등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공매도 금지가 될 거란 생각은 안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유가 뭐가 됐든 반등이 나가고 있다 했을 때 2차 전지는 역시 탈출할 기회가 생겼다 생각이 들고요. 그 외의 기업들도 내가 많이 물려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오히려 이제는 상승을 막아줄 만한 어떤 조건들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위에 뚜껑이 열렸다라는 거죠. 그럼 천장이 열렸으니까 상승이 어디까지 할지 모르는 거니까 내 종목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굉장한 상승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요즘에 주가 조작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봤을 때 공매도 금지가 되면요. 작전주들이 판을 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내가 거의 독점을 했습니다. 주식이 1000만 주밖에 없는 종목을 내가 1000만 주를 다 사서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좋다 홍보를 하고 이거 사야 됩니다로 홍보했을 때 내가 안 팔면은 사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겠죠. 내가 안 파니까요. 그래서 주가가 계속 올라갈 때 사실은 이 정도쯤 올라왔으면은 내가 팔아야 되겠는 걸 하고 공매도가 나오면서 여기서 팔아 시켜야 되겠다 하는데 그런 물량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거는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내용입니다. 내 종목이 내가 지금요 반토막이 났는데요. 이 종목이 올라가면 100% 올라가야지 내가 수익을 내고 나올 본전을 찾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100%나 올라갈까요? 라고 했다면 이제는 갈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장이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요. 그 끝자락에 사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내년 6월까지죠. 그러니까 아마 3, 4월까지가 고점이 될 거고 그 이후로부터는 좀 힘들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코로나 때도 이거 5월까지만 공매도가 진행이 됐죠. 공매도 금지가요. 5월까지 진행됐는데 고점을 이미 1월 달부터 꺾여가지고 고점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점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후에 횡보하는 그림이 나오게 되고요. 고점은 우리가 공매도 금지 기간보다 조금 더 일찍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3, 4월 달이 고점이 될 수 있고 6, 7, 8월 정도까지는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6, 7, 8월 때까지 횡보할 가능성이 높으니 그때까지 우리는 최대한 내가 매도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챙겨놓고 그 끝자락에 매수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만 명심을 하신다면 공매도 금지를 아주 알차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시장에는 호재가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호재가 들어온 거고 내 종목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고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가지고는 신규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득이 있을 것이고 잘못 이용하거나 엇박자로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어마어마한 손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매도가 금지되었으니까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고 올라가고 나면은 공매도 금지가 해제가 될 때쯤 되면은 이젠 빠지겠지 싶으니까 공매도가 더 많이 나오겠죠. 매도 물량도 현물 매도 물량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후에 나올 하락이 좀 더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잘 생각을 해서 이용을 하자. 거기에 휩쓸리지 말자는 전략을 드리면서 시장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종목들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텐데요. 저는 쌍바닥 그릴 거라고 봅니다. 쌍바닥을 그리게 됐을 때 여러분들 추가 매수 해야 될지 말지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제가 받을 테니까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예, 어떻게 한원 궁금하세요? 시스템이고요.
네. 9,800원 10%요. 9,800원에 제가 10%. 10%요. 네, 정확히 한 달 전에 제가 상담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이 추가 매수 타임이 나온 건지 아니 한 번 더 쉬었다가 추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지금 시장에 이제 호재가 불었어요. 그죠? 공매도 금지라고 네.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주가가 내려갈 것 같은 종목에 공매도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네네네. 주가가 이게 저점을 깼습니다. 사실 이게 7,300원짜리가 저점이었는데 그걸 깨고 내려가면은 보통은 저점 깼기 때문에 더 내려간다 생각해서 공매도도 나오게 되고 매도 물량도 나오게 되고 할 텐데 지금 공매도 금지됐으니까 사실 이제 내려가게 만드는 요인이 하나가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네. 지금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고요. 저는 지금부터 해가지고는 다시 상승세가 만들어져서 제가 원래 시장을 예상했었을 때는 한 2,700까지가 고점이지 않을까 했는데 공매도가 금지된 상황에서는 한 3,000포인트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봐요. 그럼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자동차 부품주 분위기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요. 뭐 얼만큼 상승할지는 모르겠으나 얘도 올라오게 되면 힘 있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저는 조금 진행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종목들 네. 반등 나가고 있고 오늘 이제 2차전지 쪽이라든지 공매도가 많았던 물량들이 그 종목들이 이제 매수를 통해 가지고 주식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왔다고 봐요. 네, 그 분위기가 끝나면 저는 지수가 다시 한번 약간은 소폭 조정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깊은 조정은 아니고요. 조금 빠질 거라고 봐요. 그때 얘들도 다시 한번 살짝 밀릴 수 있는데 저는 그때 추가하면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7,000원대 가깝게 추가 매수를 한다 생각하시면서 이번 시기에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은 저는 11월 중으로는 추가 매수를 좀 해놓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세비캠 매수하려 그랬는데 시점이 좋은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매수를 하려고 매수. 하는데 사도 될지요? 예, 예, 세비캠이라는 종목만 딱 봤을 때는요, 뭐 사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차전지 쪽이 아무래도 지금 공매도도 굉장히 많았고 주가가 조정도 있었고 이제 반등 나갈 때가 됐단 말이죠. 근데 세비캠이라고 하는 이 종목은요, 2차전지 중에서 뭐 센 종목인가라고 하면요, 그렇게까지 센 종목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볼 때 얘를 그러니까 세비캠이라는 종목만 본다면 사도 됩니다만은 다른 종목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굳이 얘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세비캠이라는 종목을 봤을 때 매수 타이밍인가요? 라고 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도 괜찮고요. 얘가 65,000원에서 밑으로 조금 빠진다고 하더라도 6만 원까지 그냥 떨어져도 추가 매수 한다 생각하고 가져가면은 세비캠을 사서 수익 내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괜찮은 자리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2,000개가 넘는 종목 중에서 오늘 굳이 세비캠을 골라야 됩니까? 라고 하면 왜요? 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청자님은 지금 세비캠만 보고 계시다 보니까 이 종목을 여쭤보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제 다른 종목들하고의 기회를 생각해 본다면 얘는 좀 약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 금지라는 게 얼마나 호재입니까? 앞으로 8개월 동안 금지인데 그럼 최소 6개월 정도 하는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도 높고 시장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은 사실 AI 테마도 분명히 있을 거고 2차 전지는 기껏 나와봤자 N자 만능 좀 나오다가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 굳이 뭐 해야 될까? N자 만능 나오고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을 때 딱히 얘를 통해서 뭔가 재미를 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는 지금처럼 공매도가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매집 잘 되어 있는 작전주를 건드릴 것 같습니다. 설명이 충분했나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남전자. 아남전자고요. 매수 가능 비중이요? 네. 2217원요. 2217원에 10%입니다. 네. 일단 아남전자도 저는 뭐 엄청 좋아질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든데요. 지금 뭐 오늘 분위기에서 웬만한 종목 다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한 6개월, 최소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는 상승이 거의 보장된 거거든요. 공매도 금지라는 게 명분은 없었어요. 사실 저는 이거 약간 정치적으로 뭔가 이용된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불편하긴 한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유가 뭐가 됐든 이유 불문하고 공매도 금지가 나왔다는 것은 중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호재예요. 그래서 어쨌든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는 거죠. 당분간은요. 그러면 사실 지금 자리에서는 모든 종목, 그러니까 오늘 상담 들어오는 거의 모든 종목은 다 홀딩해서 가져가시면요.
본전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매수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니까. 하지만 어쨌든 손실을 줄여 나오거나 본전이나 수익을 내서 나올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진 상태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시청자님도 그렇고 다른 시청자님들도 그렇고 한 종목만 들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종목 들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네. 아남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을 다 들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남전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매수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업은 실적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거기다가 AI 스피커라든지 이런 쪽으로 만들어내면서 사실은 AI 쪽으로도 엮일 수 있고 그리고 뭐 반도체 쪽으로도 엮일 수 있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이 지금 약간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남전자는 개인적으로는 한 2,500원에서 3,000원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 최소 2,500원까지 올라왔을 때 공매도 금지 때문에 아마 3,000원까지 슈팅이 더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정도 올라가면은 매도한다 생각하고 그냥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 매수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기 예스티 예스피요? 예스티 예스티? 19,000원에 10%인데요. 19,000원에 10%요? 예, 16,000원부터 해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가다가 네. 그 마지막에 좀 많이 비중을 채워서 10%를 채웠는데요. 네. 어찌됐든 이게 매수가 그렇게 2만 낮진 않네요. 19,000원이네요. 예, 모두 19,000원이에요. 네. 그래서요? 근데 그게 26,600원까지 갔다가 그냥 내려왔는데 저가 없을 때 그렇게 했는데 어찌됐든 그 다음 날이라도 팔았어야 되는데 그걸 놓쳤거든요. 뭐 지나간 거 제가. 이야기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계속 그 이야기해봤자 예, 예. 그죠? 지나가는 일인데 그죠? 어쨌든 근데 주가가 그게 이렇게 특허 침해다. 올라간 것을 굳이 네. 잡을 이유가 없었는데 잡았다라는 거고 지금 이렇게 들고 있는 것도 굳이 추가 매수할 필요가 없는데 했다는 것은 어쨌든 잘못이고 이 잘못이 앞으로도 반복이 되면은 피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 종목은 뭐 공매도 금지가 됐다 하더라도 저는 좋아질 거란 생각이 잘 들진 않네요. 실적도 그렇게까지 나쁜 좋은 편은 아니라서 반도체 장비라던가 디스플레이 장비 쪽이 좀 회복이 될 거라는 기대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이게 적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뭐 좋아질 거다라고 말하는 건 조금 희망 고문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분위기 상에서는 공매도 금지에다가 지수의 분위기가 좀 좋아질 것 같고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뿐만 아니라 최근에 환율까지 조금 이렇게 밀려 내려가게 되면서 외국인들도 다시 조금 이렇게 매수에 들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얘들이 공매도를 해가지고 수익을 좀 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공매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는 매도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은 주가를 한번 띄워 올려서 나중에 올린 상태에서 공매도 치면은 더 많이 벌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공매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2층에서 뛰어내리는 게 많이 다칠까요? 20층에서 뛰어내리는 게 많이 다칠까요? 당연히 20층에서 뛰어내리는 게 많이 다쳐요. 그죠? 뛰어내렸다라고 했을 때 다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떨어질 때마다 돈을 번다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2층에서 떨어지는 게 돈을 많이 벌까요? 20층에서 떨어지는 게 돈을 많이 벌까요? 20층에서 떨어진 게 그러니까요. 많이 떨어질 때 다친다는 생각으로 보게 되면 20층이 위험한 건데 사실 떨어질 때마다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면 20층에서 우리가 공매도 친다면은 정말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조건이겠죠. 그래서 아마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외국인들을 기를 쓰고 끌어올릴 겁니다. 어떻게든 간에 있는 힘껏 끌어올릴 거예요. 왜? 금지가 끝나는 순간 너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내가 금지 끝나는 순간 죽었다. 왜? 아니 이거 아무 이슈가 없는데 공매도를 금지시켰다고? 하하 이것 봐라. 내가 있는 힘껏 끌어올려주지. 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오늘도 아마 들어올 거고 계속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쫙 끌어올려가지고 어느 순간쯤 공매도를 치기 딱 좋은 순간이 되어왔을 때 주가가 멈출 것이고 공매도 금지가 끝나면 그때부터 공매도를 어마어마하게 나오게 될 거고 자기들의 현물 물량들도 엄청나게 팔아낼 겁니다. 아마. 그러면서 공매도 물량과 현물 차익을 같이 노리면서 양쪽으로 돈을 버는 그런 매매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이 나오기 전까지는 EST 같은 경우도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분위기가 살린 거예요. 만약에 이런 분위기가 저도 공매도 금지가 될 거라고 어제까지 생각도 못 해봤어요. 청원이 아무리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야 그래도 아무 명분이 없는데 설마 공매도 금지시키겠어? 에이 그냥 불법 공매도를 내가 뭐 확실하게 척결하겠습니다. 뭐 요 정도의 이야기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에이 금지까지는 아니지 했는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예상 아예 못했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은 이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원래라면 올라가기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반등 나와도 한
15,000원대, 16,000원까지 가면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해야 될 텐데 아마 지금 이제부터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서 주가를 있으니까 끌어올려야 되는 게 외국인과 기관 입장인데 끌어올릴 때 명분이라는 게 또 있어야 되거든요. 시장에는 호재가 있어야 돼요. 금지가 됐다고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면 좋다 이야기를 하면서 끌어올리게 되는데 제일 좋다라고 할 만한 게 뭐 있을까? 뭐 2차전지 좋은 거 너무 다 알기 때문에 처음이야 엄청나게 좋아 보였지 지금도 좋아 보이기 힘들고요. 지금 좀 많이 안 좋아져 있다가 지금부터 좋아진다라고 할 만한 딱 명분이 있는 종목이 반도체 쪽입니다. 반도체 업황이 회복이 될 거라고 이야기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쪽 이런 쪽들이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16,000원까지 올라왔던 게 17,000~18,000원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원래는 16,000원까지 올라가면 매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했을 텐데 분위기가 바뀌어서 아마 17,000~18,0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전부 다 예상인 것뿐인 거지 그렇게 된다라는 보장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라고 말하기는 조금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추가 매수를 꼭 하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지수가 지금 한번 저는 쌍바닥 만들러 내려간다고 봐요. 그러면 그때 12,000원에서 14,000원 이하에서 머물면서 여기서 머물러주면서 더 이상 안 빠진다면 저는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것도 승부수라고 합니다. 무조건 수익이 난다는 게 아니라 약간 매수가를 낮추기 위해서 내가 승부를 한번 좀 걸어볼까라고 할 만한 자리가 12,000원대 가깝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네. 탈출 기회가 어찌됐든지 간에 공매도 금지가 만들어지면서 나한테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굉장히 좋은 일이 발생된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요, 반등 나오면 매도하시기 근데요, 바랍니다. 전문가님, 네, 물어보세요. 전문가님, 네, 저기 이거 특허 침해가 있는데 괜찮을까요? 뭐라고요? 특허 침해로다가 소송에 걸려 있는 종목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겠죠? 예. 네, 그러니까 분위기에 따라 가지고 반등이 한번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아무 상관없어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가온 치수 45,000원에 10% 정도 됩니다. 다원시 쓰고 45,000원. 가온 칩스요. 네. 네, 가온 칩스를 45,000원에 10%요? 네. 네. 뭐 방금 상담 들으셨나요? 네, 들었어요. 네, 똑같아요. 왜냐하면 얘도 업종 자체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운드리라고 하잖아요. 반도체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설계하는, 반도체 설계를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런 팹리스 회사들뿐만 아니라 반도체 쪽이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대신에 아까 봤던 그 기업보다 좋은 것은 그래도 실적이 나름 선방이 되고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저의 분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모든 종목을요. 그렇게 끌어올려 놓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해야 돈을 많이 버는 거거든요. 내려간 상태에서 공매도 해봤자 더 내려가기 힘든데 올라간 상태에서 공매도하면 내려갈 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가온칩스라는 이 기업도 반도체 업황에 회복이 된다, 디램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사실 10월 달, 9월 달부터 8월 달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서서히 들려왔는데 주가가 그렇게 많이 안 갔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오히려 그때부터 가온칩스라는 이 기업도 그때부터 주가가 빠졌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정상적이에요. 원래는 정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반도체 업황 지금 그렇게까지 회복 안 되고 있는데 너무 증시에서만 좋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제가 설명을 많이 했었거든요. 방송 상담에서.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 분위기가 오히려 떡밥이 돼버린 거죠. 밑밥이 돼버린 거예요. 밑밥을 막 깔아놓고 이제 공매도 금지가 되면서 그 공매도 금지된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끌어올릴 명분으로 야 반도체 업황 좋아진다고 했잖아.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안 믿냐? 이렇게 올라가도 안 믿냐? 이렇게 올라가도 안 믿냐? 하면서 사람들 또 유혹을 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죠. 그 타이밍에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거기에 속아서 그럼 난 더 좋아질 거니까 더 들고 가야지 해야 될까요? 빨리 팔고 나가는 게 좋을까요? 팔고 나와. 맞습니다. 지금 이거는 전 국민들께 저는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전 국민이 볼 것 같지 않지만 이 방송을 어쨌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 공매도 금지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갈 거예요. 이때 반드시 팔아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은 10% 올라갈 게 200% 올라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상승을 예측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왜냐하면 이상급등 따라해보세요. 이상급등. 이상급. 그게 정상적인 급등이라는 건가요? 이상한 급등이라는 건가요? 이상한 급. 네, 이상한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이걸 제가 뭐 4만 원까지 올라가나 4만 5천 원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뭐 만약에 10만 원까지 올라가면 얼마나 욕을 먹겠어요. 그냥 예측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올라오는 폭을 보고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 추가 매수하면 안 되냐라는 건 본인의 욕심에 지금 또 눈이 멀고 계시는 겁니다.
올라간다고 제가 보장을 했습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올라간다고 보장을 들은 것 마냥 지금 다 사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건데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도 아직까지 우리가 바닥이라고 확신할 수 없고 바닥인지는 좀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공매도 금지가 됐다고 해서 얘가 지금 막 20% 30% 날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2차 전지가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공매도 금지에 지금 가장 수혜주는 2차 전지 쪽이에요. 2차 전지 쪽이 공매도가 많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걔들이 거품이었으니까. 내려갈 만했고 내려갈 자리였으니까 공매도를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많이 했으니까 공매도 금지가 되자마자 사서 갚아야 되니까 걔들이 급등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님 지금 이 좀 광범위한 공부를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그러면 공매도 금지니까 가온칩스도 앞으로 날아간다고요? 그럼 지금 살까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욕심에 이렇게 너무 이끌려가지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지금 얘는 공매도 금지가 됐다 하더라도 당장에 크게 시세 나오지 않고 있고 거기에 뭐 엄청난 영향을 받지 않을 겁니다. 제 분석이 맞았을 때, 제 예상이 맞았을 때 외국인들이 또 기관들이 또 반도체 업황이 회복이 될 겁니다라고 끌어올리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분석이 맞았구나. 그러면 그때서는 추가하면서 한번 해볼까 고민하는 거지. 지금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추가하면서 합니까? 그래요. 네, 그러니까요. 좀 조심 좀 하면서 투자를 합시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2024년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러 지금 오프라인 강연 다니고 있는데요. 제 예상은 여전히 빗나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서 열리는지 좀 체크 한번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월요일이다 보니까 저희가 오프라인 강연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요. 내일부터 아마 고지가 나갈 것 같습니다. 먼저 온라인만 말씀을 드린다면요. 오늘 오후 8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또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조금 더 길게 설명도 해드리고 종목 고민들도 같이 해결해 볼 수 있는 시간이죠. 오늘 오후 8시에 문현진 주챔TV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상담도 해드리고 공부도 시켜드릴 테니까 오셔서 많은 부분들을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체크 한번 해보면서 바로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다날입니다. 다날 7,150원 추가하면서 할 수 있을까? 번전 올까? 등등이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다날은 제가 상담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물려 계시는 분들이 꽤나 많나 봐요. 일단 다날이라는 이 종목을요.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전 나빠 보이는 종목은 절대로 아닙니다만은 단기적으로 보겠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나쁜 기억 같거든요. 왜냐하면 바닥에서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뭐 물론 지금 환경이 좀 변했어요. 공매도 금지라는 것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4번이 있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과 같은 공매도 금지 시장을 만나본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지금과 같은 명분 없는 공매도 금지는 만나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위기가 발생돼서 공매도 금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장은 우리가 익숙한데 지금은 저도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흘러갈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설명하기가 되게 힘들고 아마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얘들이 일반적인 시장으로 예를 든다면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내려온 기업들이 바닥에서 횡보를 하고 자리를 잡은 다음에 급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횡보하고 자리 잡는 건 사실상 좀 오래 걸립니다. 얘가 내려왔던 것만큼 횡보하기 때문에 사실 한 2024, 5년까지 횡보한다고 봐야 되는데 이 공매도 금지라는 게 변수죠. 그래서 얘가 여기서 매집이 빨리 끝나버린다면 얘도 급등을 한번 시켜내릴 거고 이상급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6, 7천 원까지 갑자기 수직 상승하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날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찌됐든 그건 이제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나온다라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나온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어쨌든 가능성을 지금 많이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번도 살아가보지 못한 그런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종목은요. 7,000원대에 사놨다고 한다면은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낮은가 높은가라고 하면 높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비중이 지금 적잖아요.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수가를 조금 이렇게 낮춰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10% 급등 나오고 있는데 얘를 오늘 사야 되는가 하면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NFT 테마라던가 요즘에 비트코인 관련주가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비트코인 상승세가 좀 있다 보니까 같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승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어쩔 수 없이 그냥 폭발적으로 나올 때 그냥 손실 줄여 나오거나 본전 찾아 나온다 생각하면 되고요. 나한테 기회가 온다면 그걸 놓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한테 오는 기회는 4,000원 이하로 빠지는 이 3,500원대로 가까워지는 주가의 흐름일 것 같아요. 요거 나오면 절대 놓치지 마시고 매수를 한 15%까지 늘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신 금액의 한 2배 정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가지고 매수가를 낮추신다면은 공매도 금지 때문이든 뭐 비트코인 상승이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올라올 때 5,000원 이상에서 팔아낸다면 저는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요거는 추가 매수를 하려면 내려왔을 때 한번 잡아보자. 지금 가격에 사기엔 좀 억울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올라온다면 억울하지만 그냥 보내버려라. 다른 종목으로 추가 매수할 돈을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동진 세미캠입니다. 동진 세미캠을 34,100원에 이렇게 매수를 하셨다라는 건데요. 일단 33,100원에 이렇게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 기업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반도체 쪽이 지금 제 예상대로라면은 진짜 분위기를 만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 8, 9월 달부터 해가지고 뭐 재고 소진이 되고 있다, 반도체 디램 가격 올라가고 있다, 반도체가 뭐 하반기에 회복이 될 거다라고 자꾸 뉴스를 뿌리는 게 뭐 때문인가 했더니 공매도 금지시키려고 그랬나 봐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반도체 업황을 올릴 명분도 생겼고 시세를 만들어낼 명분도 생겨가지고 저는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일단 매우 높다고 봅니다. 뭐 제 예상이 100% 맞을 수는 없기 때문에 무조건 갑니다 이렇게는 할 수는 없는데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몇 프로 정도로 예상하냐면 한 8% 정도요. 무조건 아니죠. 하지만 굉장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동진 세미캠과 같은 이런 기업들도 전고점까지는 최소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지금 추가 매수할까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생각을 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늘 말하지만 추가 매수할 자금을 다른 데 썼을 때 효율적일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동진 세미캠 같은 자리들에서 100% 200% 날아갈 수 있는가 하면요. 사실 이게 33,000원까지 올라와 있고 주가가 이미 5,000원대부터 이만큼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또 100% 올라가기 좀 힘든데요. 아까 봤던 뭐 다날 같은 경우를 볼게요. 다날은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4,000원에서 8,000원까지 와봤자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 올라가면 여기까지인데 쟤는 신고가 뚫으면서 완전히 역사적인 고점 쓰고 올라가야 되는 자리라 가지고 사실은 100% 수익 내려면은 위에 있는 종목이 유리한가 아래쪽에 있는 종목이 유리한가 하면 아래쪽에 있는 종목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을 예상을 했을 때 얘를 추가 매수해가지고 내가 얻어낼 수 있는 예상 수익률과 바닥에 있는 종목 중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급등주를 잡았을 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은요 거의 뭐 한 많게는 수배에서 적게는 수배에서 많게는 수십 배 차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동진 세미캡을 추가 매수할 자금이 있다면은 다른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 또는 다른 종목을 그냥 신규 매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요거는 그냥 올라올 때 4만 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으니 그 반등 때 이용해서 약수익으로 나가자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위메이드 플레이입니다. 위메이드 플레이를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위메이드 플레이도 지금은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당연히 공매도에 또 이렇게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게임주도 사실은 공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게임주는 탄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일단 지수가 안 좋을 것 같으면 제일 먼저 손절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반대로 지수가 올라갈 것 같으면 제일 많이 사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게임주는 탄력이 매우 좋다라는 걸 이용을 했을 때 공매도 금지라고 하는 이 상황이 게임주도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이제 중국도 뭐 미국과 미중 정상회담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 한중일 회담도 이렇게 잡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로 인해 가지고 중국 관련으로도 엮일 수 있고요. 게임 관련주는 지금 내년부터 해가지고 신작들에 대한 기대감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신다면은 어렵지 않다. 근데 매수가가 15,000원이라고 한다면은 추가 매수를 많이는 하지 마시고 20%대까지만 채워 놓으시는데요. 8,000원대 가까워지면 이게 다시 한번 조정이 들어가서 8,000원대 가까워지면은 20%대까지 비중을 조금 늘려놓은 상태로 가져가신다면은 수익을 조금 생각보다 보다는 크게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합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솔루엠을 그 30% 비중 가지고 있는데 3650원에. 네. 뭐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어떻게 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네. 좀 위태위태한데 네. 팔아야 되나 팔아야 되는가 여쭤보고 자, 싶어가지고. 오늘 공매도 금지 나와가지고 시장이 좀 어때요? 시장은 좋죠. 그 얘는 어때요? 얘는 뭐 꼬꾸라졌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시장 좋은데 얘가 꼬꾸라지면 우리가 얘를 잡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좀 시장 좋을 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옮기는 게 나을까요? 상식입니다. 상식. 주식을 난 모르니까 물어보는 게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 생각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네. 상식적으로 어떨까요? 바꿔 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맞는 거 아닐까요? 그게 상식이에요. 근데 그 상식에서 왜 못 벗어났냐면 내가 솔루엠 살 때 이거 좋다고 해서 샀고 좋아 보여서 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네. 안 좋은데 얘가 안 좋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재래시장이 하나가 있어요. 재래시장이 하나가 있으면 예를 들어 갖고 현진시장이라고 하는 이 재래시장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거기에 네. 어쨌든 경기가 너무 안 좋고 거기에 관광객도 없고 하다 보니까 하루에 거기 관광객이 한 10명, 20명밖에 안 와요. 가게는 한 200개가 있는데요. 그럼 매출이 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손님이 10명밖에 없으니까. 그럼 10명밖에 네. 없는 상태에서 200개의 가게가 매출이 좀 안 좋다고 해갖고 이상한 일일까요? 아니면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어떻게 보면? 예. 손님이 자연스러운지. 없으니까 당연히 장사가 안 되는 게 자연스럽죠. 자기가 실력이 있고 왜 없고를 떠나가지고 실력이 적당하다고 하더라도 뭐 자기 뭐 장사 실력이라던가 맛이 좀 적당한 음식을 팔고 있고 좋은 물건을 판다 하더라도 손님이 없는데 어떻게 네. 팔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서 장사가 안 되는 건 우리가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관광객이 이 20명이 아니라 거의 한 2만 명, 3만 명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 관광객이 2, 3만 명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럼 200개 장사하는 그런 가게들이 실적이 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사람이 많이 오니까 돈 많이 벌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예. 근데 보니까 구석에 있는 한 가게가 팔이 날리고 있어요. 전부 다 막 줄 서 있는데 여기만 팔이 날리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투자하실 겁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면 거기에 투자하실 겁니까? 이야 장사가 다 이렇게 잘 되고 있고 줄 서가지고 문전성시인데 얘가 지금 완전 파리가 날리네. 난 이런 데 투자해야 되겠어 하면서 거기다 돈 주실래요? 아니면은 좀 괜찮아 보이는데 투자하시겠습니까? 괜찮은데. 자 설명이 충분했나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종목 교체 의견 드릴 수밖에 없고요. 단기 반등 조금 나왔을 때 정리하시고 지금 같은 이런 호재가 불어온 시기 앞으로 6개월 동안 거의 한 8개월 동안 상승이 거의 뭐 보장된 수준의 시기에 왜 솔렘처럼 지금 아무런 미동도 없고 오히려 빠지고 있는 종목을 왜 들고 갈 생각을 하십니까? 네. 예,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솔렘이 좋아 보였지만 지금 시기에 얘가 전혀 어울리지 못하네. 그럼 얘를 버리고 어울리는 종목들로 조금 옮겨주는 것이 투자할 때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약간 유연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는 요거 단기 반등 나오면은 어쨌든 이 분위기 자체에서 솔루엠이 막 밑으로 빠져내려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단기 반등 나오면 한 3만 원대 정리하시고 좀 더 탄력 좋은 종목을 잡는 게 기회비용 면에서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저 팬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다른 게 아니고요. 네, SKC를 SKC. 20% 갖고 있다가 네. 94,000원요. 네. 그래서 오늘 좀 10% 아이고, 잘하셨네. 팔았어요.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것 같기도 아쉬울 하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식 앞으로 계속 할 거잖아요. 그죠? 네네. 얘한테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얘가 좀 더 올라가 가지고 수익이 좀 더 날 수 있었다고 치더라도 그거 안 벌면 우리 인생이 끝납니까? 뭐 패가망신을 합니까? 아니면 안 벌어도 크게 상관없나요, 사실? 배는 좀 아플 수 있지. 그죠? 배는 좀 아플 수는 있는데 안 벌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거는 제가 항상 이제 우리 어르신들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주제 넘고 버릇 없어 보일 수도 있고 저도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요. 저도 네. 인생을 많이 살아본 건 아니에요. 아마 우리 시청자님께서 저보다 훨씬 더 인생의 선배님이시고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더 많으시겠죠. 그죠? 아니, 그렇진 그런 않고. 과정에서 지혜 인생으로 봤을 때요. 주식은 제가 좀 더 많이 알 수 있겠지만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조심스럽냐면요. 우리 과거에 생각해보면 이랬으면 좋았네 저랬으면 좋았네 생각이 많이 나요 안 나요? 고등학교 좀 많이 때, 나죠. 중학교 때, 대학생 때, 20대 때, 30대 때 이때 저 남자를 만났으면 저때 저 여자를 놓쳤지 않았으면 저때 이런 기회 때 이직을 했으면 직장을 다녔으면 이랬으면 얼마나 아쉬운 기회들이 많고 그 놓쳐왔던 것을 생각을 합니까? 그죠?
근데 맞습니다. 제가 주식으로 우리 시스가님 만난 게 아니라 그냥 뭐 저희 뭐 이렇게 그냥 알게 된 모임에서 이렇게 인생의 선배님과 후배로 이렇게 만났다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있잖아요. 20대 때 이걸 했어야 되는데요. 못해가지고 죽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우울증 걸려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지금 삶이 피폐하게 살아가고 있으면 시스가님 저를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조언해 줄까요? 과거에 흘러간 것 좀 네. 놓쳐라. 흘려보내라라고 할 그렇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서 내가 팔겠다라고 생각한 건 정말 훌륭한 생각이고 팔겠다라고 해서 매도하신 것까지도 정말 훌륭해요. 근데 팔고 난 다음에 올라갈 수는 있죠. 근데 그런 거 아쉬워하면서 주식을 하면요. 평생 주식 못해요. 왜냐하면 팔고 올라가는 종목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기회들도 지금도 보면은 저도 많이 인생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저도 놓친 기회가 얼마나 많겠고 우리 시청자님도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우리는 앞만 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야 지금의 에너지가 높은 거고 행복이 생기는 거고 그래야 좀 발전이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매도하신 것만 생각하면 되지. 아유 근데 이게 내가 팔았는데 더 올라갈 것 같아 아쉬워요. 이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좀 더 훨씬 어리지만 이런 말씀드리는 게 죄송하고 참 그렇네요. 왜냐하면 인생의 선배님한테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놓친 건 놓치세요. 보내세요. 보낼 줄 알아야 돼요. 주식은요. 그래야지 되는 거고 매도 잘했습니다. 왜? 더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잘했습니다. 그렇게 너무 올라왔습니다. 잘했습니다. 만약에 얘가 내일 만약에 급등이 나오면은 지나고 나서야 어제 팔면 안 됐구나를 알 수 있는 걸 왜 오늘 걱정을 합니까?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더 올라가면 어쩌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올라왔을 때 일단은 절반 팔았잖아요. 다 판 것도 아니고. 예, 예. 그럼 됐어요. 예, 예. 됐어요. 여기서 만약에 떨어지면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뭐 스마트폰 이런 쪽이라든가 폴더블 폰 이런 쪽인데 지금은 적자가 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얘도. 뭐 리튬 이런 쪽으로 엮여 있기도 하고 하지만요. 저는 사실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리튬 쪽으로는 세지 않아요. 다른 종목은 이렇게 급등 나올 때는 덜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그쪽으로는 약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먼저 기대는 하지 맞았어요? 않고 지금은 가져가는 게 맞고요. 만약에 얘가 8만 원대까지 혹여나 밀려준다면 판 만큼 또 사면 돼요. 그럼 매수가가 낮아지게 될 거고 지금 분위기에 따라 가지고 얘는 뭐 한 내년 초중반까지 12만 원대 이상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내려왔을 땐 더 사면 되고 여기서 팔았는데 더 가면 남은 물량으로 수익을 내면 되지. 내가 굳이 팔아가지고 아쉽다는 생각을 하시면은 아마 매매가 계속 꼬일 겁니다. 왜냐하면 아쉽기 때문에 나중에 언젠가 또 비싸게 더 사게 돼요. 그래서 그냥 오늘 너무 잘하셨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매도 절반 정도 진행하신 건 정말 잘했고 남은 물량으로 더 올라가면 수익을 내면 되지 지금 판 거에 대해서는 절대 후회도 미련도 가지지 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피처캠이요. 퓨처캠이고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가 11,800원. 매수가가 비중 5%요. 11,800원에 5%요. 네. 이거 왜 사셨을까 이거를 일단 별로 좋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일단 요거는 저는 추가 매수 의견 드리기 좀 힘들 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은 이제 산업에 대한 종목들은 추가 매수 의견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얘는 막 신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치료제, 뭐 치매 테마 이런 쪽으로 하고 뭐 비만 치료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해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그런 테마주들은요 너무 불분명해요. 왜냐하면 임상이 들어간 다음에 보통 한 2, 3년 동안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임상 들어가서 뭐 결과가 1상이 나왔다? 그러면 2상 나온다 하면 또 2, 3년을 기다려야 되는 투자이기 때문에 2, 3년 뒤에서나 까볼 수 있는 거예요. 좋은지 안 좋은지를. 그러면 그때까지는 속수무책으로 물려있는 수밖에 없는 종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들을 추가 매수 의견 드리기도 힘든 게 얘가 매출도 보시면은 매출은 증가하는데 이 영업이익도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효율이 안 나오는 기업이에요. 돈을 투자하면 투자하는 대로 다 날려먹고 있는 기업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을 뭐 추가 매수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요. 너무 리스크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추가 매수하기엔 조금 힘들다 생각이 들고요. 매수하려거든 8,000원대에서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나 한 3개월, 최소 3개월은 머무는 모습을 보여야 추가 매수 할까 말까 고민이 드는 거지. 그 정도 머물지 않으면 이건 추가 매수 없이 단기 급락 이후에 단기 급등 나올 때 한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쯤에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업 들고 갈 바에 다른 종목 들고 가는 게 지금은 좋은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이 공매도 금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거의 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졌었는데 공매도 금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산업에 대한 종목들 있잖아요. 특히나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로봇 관련주들 그리고 AI 테마, 하이퍼클로바 이런 쪽들 엮여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지금 올라갈 때 원래 한 100% 올라갈 게 한 200~300%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졌는데 이걸 왜 들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퓨처캠이 과거에 내가 샀을 때는 좋아 보였고 올라갈 것처럼 보였겠지만 지금 오늘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시대 흐름에 적응해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거는 좀 큰일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 봤는데 빨리 정리하시길 네. 바라겠고 추가 매수할 돈으로는 네. 다른 종목 잡는 게 훨씬 낫다는 조언을 드려볼게요.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전화가 지금 잠시 끊겼기 때문에 시장을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요. 공매도 금지라고 하는 것이 어떻길래 제가 상담을 다 이렇게 거의 뭐 똑같이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요. 공매도 금지라고 했기 때문에 개인들의 지금 기대감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과 기관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면은 적당히 올라갔으니까 내가 이제 차익을 실현시켜야 되겠다. 내가 지금 10,000원에 샀던 종목이 20,000원 됐네. 수익 실현해야지. 잠깐만. 근데 내가 팔면 이거 주가가 떨어지지 않나? 그러면 주가가 떨어질 건데 내가 팔아가지고 수익 낸 것도 수익 낸 거지만 내려갈 때도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러면 공매도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물을 팔아서 수익을 내면서 계속 공매도를 해가지고 주가가 내려가면은 다시 또 거기서 2차 수익을 또 얻어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해왔는데 지금은 공매도가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공매도를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얘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무기밖에 없어요. 뭐죠? 끌어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편승을 하자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굉장히 편승을 해서 같이 이용을 해서 그 상승세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끝자락입니다. 그 끝자락 되면은 얘들이 어쨌든 수익을 또 실현시키고 공매도가 이제 생기네? 그럼 내려갈 때 또 수익 낼 수 있잖아. 야, 수익 우리가 100% 볼 거 한 200~300% 봤는데 이제는 팔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팔고 나면 어떻게 되지? 떨어지겠지? 공매도 엄청 해야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과한 상승 이후에 과한 급락이 또 나올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끝자락 잡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8개월 뒤의 이야기보다도 8개월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잡아놓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과 연관된 기업들을 잡아놓는 것이 좋다. 그게 반도체, AI, 그리고 2차 전지, 로봇 관련주가 될 가능성이 있고 자동차 부품주도 하나의 테마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이 있기 때문에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ENT인데요. 폐기물 관련주도 저는 나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얘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주가가 싸다라는 거죠. 과거에 15만 원에 비하면 지금 싸요. 근데 얘는 테마상으로는 단기 반등, 기술적 반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테마상으로는 올라갈 이유가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생산을 좀 많이 하고 이래야 공장도 막 많이 짓고 이래야 폐기물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은 딱히 그런 테마가 있나요? 폐기물이 올라갈 테마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 기술적 반등도 원래라면은 한 8,500원에서 9,000원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요. 지금은 공매도 금지 때문에 아마 10,000원에서 11,000원까지 약간 목표가를 상향시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변동폭을 이용해서 나가는 게 좋다. 그러면 추가 매수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선 ENT만 자꾸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는 종목만 보지 말고 지금 시기에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생각해라는 거죠. 얘를 추가 매수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만약에 10,000원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얘에서 얻을 수 있는 건 28%밖에 안 됩니다. 근데 다른 종목들이 지금 말했잖아요. 30% 올라갈 게 100%, 200%, 300% 올라가게 생겼다니까요. 그럼 바닥에 있는 종목을 잡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더 큰 수익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돈이 여기 들어가서 28% 벌어낼 바에 같은 돈이 다른 데 들어가서 100% 벌어내는 것이 내 계좌에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여유를 생각하고 그런 효율을 생각해서 지금 투자할 때가 되었다. 어쨌든 이 시기는요. 갑자기 날벼락처럼 생긴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누군가에겐 진짜 로또 맞은 기분으로 정말 호재가 생긴 건데 잘못 투자하시게 되면 이 기회가 그냥 뭐가 기회인데 이게 뭔데 하면서 날려먹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하는 게 이 기회 무조건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계좌가 복구가 되고 오히려 계좌가 불어날 수 있는 기회도 생긴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 놓치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그래서 인선 ENT 추가 매수는 고려하자 다른 종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흘러갑니다. 제 예상하고는 좀 다르네요. 뭐 반등이 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매도 금지로 이렇게 올라올 거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틀리지 않았다 생각이 들고요. 그 흐름 속에서 저는 내년까지의 장세도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오늘 오후 8시에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못다 하신 거 오늘 오후 8시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